백두대간 벽소령 표지석이 있는 곳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음정마을에서 벽소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목. 벽소령 탐방로 차량 통제 차단기 지나고 임도 왼쪽 도소람 샛길이 있다. 너덜길도 나오나 길은 뚜렷하다. 도소람 약수. 지리산 주능선 삼각고지에서 북쪽으로 뻗은 삼정능선의 주봉은 삼정산이다. 삼정산 상기 쓸개 위치한 세 곳의 절 영원사, 삼불사, 실상사과 네 곳의 암자도소람, 성무주암, 문수암, 약수암을 잇는 코스를 칠암자순례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도소람은 1년에 단 하루 부처님 오신 날만 산문을 개방하고 있다. 첫 번째 암자 도소람은 음정마을에서 1시간 48분 소요, 해발 1160m에 위치하여 칠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청매조사가 노를 개친 곳이라 하며 현재은 정견 스님이 수행하고 계신다. 도소람 삼소굴은 조선시대 삼용대사의 법제자인 청매조사가 이곳에서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석굴이 아닌 나무로 지어진 아담한 유사체 건물이다. 도소람에서 영원사까지 고도를 350m, 약 30분 너덜길을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는 길 옆으로 지리산 계곡이 흐르고 있다. 영원사 입구 임도와 만난다. 지리산 영원사는 신라 경문왕 때 여민두사가 창건하고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 109명의 고승대덕이 수행, 정진한 큰 절이다. 1948년 여순 사건과 6.25 때 불탔다가 현재 건물은 그 뒤 중창하였다. 두 번째 암자 영원사는 음정마을에서 2시간 38분 소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삼정산 중턱 해발 900m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펼치다 옥고를 치르고 순국하신 백초월 스님이 24세에 출가하여 민족의식을 키운 곳이기도 하다. 여순 사건과 6.25를 거치며 공비들의 아지트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전체 가람이 소실되는 비극을 겪었다. 현재의 모습은 1971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중창되었다. 쉼터에 있는 느티나무는 영원사가 화재와 여순사건, 6.25 전쟁 등으로 소실과 중건을 반복하는 오랜 세월 동안 사찰을 지켜온 최소 3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원사에서 빗기제로 올라가는 산길은 약 1km로 지리산 칠암자 순례길 중 체력적으로 가장 숨이 차고 힘든 가파른 오르막마이 된비할 구간이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대나무 조립대와 수백 년 된 아름드리 전나무, 구상나무 원시림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지리산의 깊은 속살과 기운을 온전히 느끼기 가장 좋은 길이다. 빗기제는 지리산 영원사에서 상무주암으로 넘어가는 삼정산 자락에 위치한 고개로 6.25 전쟁 당시 국군 토벌대와 지리산 빨치산 간의 치열한 격전지였다. 빗기제에서 이어지는 호젓한 오솔길은 경사가 원만하고 숲이 깊어 걷기 좋은 길이다. 영화 속 외계인을 닮은 바위는 바로 이티바위. 삼정산 봉우리가 나무 잎 사이로 보인다. 상무주암 가는 오솔길.
탐방로에서 삼정산 정상까지 왕복 20분 30분 소요된다. 최근에 새롭게 설치한 삼정산 정상석 해발 1182m. 상무주, 의안, 부처님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최상의 경지이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머무름이 없는 자리라는 심오한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신라 경문왕 때 영원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이 이곳에 머물며 일체의 외부 이연을 끊고 큰 깨달음을 얻은 유서 깊은 수행처입니다. 세 번째 암자 상무주암은 음정마을에서 채시간 38분 소요, 해발 1162m의 매우 높은 고지에 자리 잡고 있다. 상무주암 합 오솔길. 최근에 문수암으로 향하는 갈림길 쪽에 간이 평상이 놓인 아름드리 소나무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삼정산 능선의 사너리를 따라 이어지는 호젓하고 정교한 원시림 산길이다. 실암자 순례길 중에서도 가장 숲이 깊고 고요하여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구간이다. 상무주암과 문수암 사이의 거리는 약 1km 회외이며 천천히 자연을 음미하며 걸으면 20분, 30분 정도 소요된다. 문수암이 보이는 탁 트인 안반지대가 나타나며 바닥에 평평한 대리석 모양의 바위가 놓여 있다. 이곳에 앉으면 아무런 가림막 없이 천왕봉부터 중봉, 제석봉, 그리고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지리산 주능선의 장쾌한 파노라마가 한눈에 들어온다. 문수암 약수. 금낭화가 피어 있다. 네 번째 암자 문수암은 음정마을에서 4시간 8분 소요, 659년 무열왕 6년에 마적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암자내의 천인굴 일명 천용굴은 임진왜란 당시 마을 사람 천여 명이 이곳에서 몸을 피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이곳에선 마르지 않는 석간수가 흘러나와 문수암의 식수로 쓰인다. 설용산, 삼봉산, 법화산, 백운산과 지리산 최고의 전망대로 꼽히는 금대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현재 건물은 해인총림 방장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에 오른 태âm 스님이 1965년 지었다. 문수암에서 산불사로 가는 길은 삼정산 자락의 부드러운 산허리를 지나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내리막 경사로 약 1km로 도보로 약 30분으로 내리막길이라 수월하지만 군데군데 돌계단과 잔돌이 섞인 흙길이 있어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한다. 지리산 깊고 깊은 오솔길. 산불사는 문헌상 확인되는 유일한 옛 기록은 조선 후기 학자 우담 정시안이 1686년에 쓴 산중일기로 당시 산불사는 상고대암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산불사는 해발 높은 곳에 자리하여 사찰이라기보다 호젓한 암자의 정취를 풍기며 황토와 돌을 섞어 만든 소박한 돌담벽의 산신각과 유사체가 고즈넉한 느낌을 준다. 다섯 번째 암자 산불사는 음정마을에서 4시간 43분 소요, 해발 1000m로 칠암자에서 한 곳뿐인 비군이 수행처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남스님이 반겨주신다. 오른쪽부터 제석봉, 천왕봉, 중봉, 하봉, 산불, 은불교에서 말하는 세 분의 부처님인 과거불, 비로자나불,
현세불 석가모니불, 미래불 미륵불을 뜻하며 법당에는 삼불주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도마마을 갈림길을 지나 약수암까지 편한 탐방로가 쭉 이어진다. 경사가 급하고 미끄러짐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야무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지리산 산불사에서 약수암으로 가는 길은 해발 1000m의 높은 산자락에서 해발 560m의 고도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총 거리 약 2.2km, 2.3km, 소요 시간 약 50분 1시간 10분의 하산 코스이다. 지리산 칠암자 길은 삼정산 능선을 따라 유명한 불교 순례길이며 지리산의 개체 수증가로 인해 반달가슴곰이 자주 출몰하거나 경고 방송이 나오는 주요 지역 중 하나이다. 계속해서 고도를 낮추는 하산길이기 때문에 체중이 앞으로 쏠린다.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약수암에 가까울수록 경사가 부드러워지며 발밑에 소나무 잎이 가득 깔려 푹신푹신하고 호젓한 숲길이 약수암 마당까지 길게 이어져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암자 약수암은 음정마을에서 약 6시간 소요, 해발 560m로 1724년 경종 4년에 천은 스님이 창건하고 서영대사가 중수하였다. 경내에는 맑은 약수가 솟는 약수샘이 있어 약수암이라 한다고 전하며 목조 팔각 지붕으로 된 보광전 안에는 보물 제421호인 아미타목각대와 가 봉안되어 있다. 약수암은 실상사 승가대학 화엄왕림에서 공부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 겸 기숙사 역할을 하며 비구니 승가의 학풍을 잇는 중요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약수암을 나와 임도 옆 바른 샛길로 하산한다. 약수암에서 포장된 차도를 따라 내려가면 약 2.5km를 걸어야 하지만 이 샛길 숲길을 이용하면 거리가 약 1km 단축되어 실상사까지 약 1.2km에서 1.7km 내외로 도착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실상사는 음정마을에서 6시간 40분소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로 신라 흥덕왕 3년 828년 증각대사 홍적이 당나라에 유학했다가 귀국해서 채은절이라고 전한다. 신라말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선종의 대표 사찰이다. 실상사 동서 3층 석탑 보물 제37호 중심법당인 보광전 앞마당에 동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상둥이 석탑. 실상사 석등 보물 제35호 상탑 사이에 위치한 높이 5m의 거대한 석등. 실상사의 주법당인 보광전은 일반적인 개웅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조선 후기 고종 21년 1884년 월송대사가 중건하였으며 화려한 단청을 하지 않아 소박하고 정갈한 미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다. 실상사 철조열의 좌상 보물 제41호 약사전에 모셔진 통일신라 후기 9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철불이다. 그 외에 증각대사 응유탑 및 탑비 보물 제38호 제39호 수철화상 능가보월탑 및 탑비 보물 제33호 제34호가 있다.
2024년 지리산 벽소령 근처에서 나타난 반달곰. 일본 상반신 없는 시신공포의 곰포획 작전 시작. 일본 2026년 약 1만 마리의 곰을 포획 계획. 공통 베케너스터. 야생곰이 음식 냄새를 맡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식물을 보관하는 단단한 통. 트레일 JMT 등에서는 곰통이 없으면 입산이 통제되거나 벌금을 물 수 있다. 반달곰은 착즙기 철 5월 말에서 7월 이 시기에는 이성을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행동 반경이 약 5.3배까지 급격히 늘어난다. 지리산에 설치된 곰주의 알림종. 반달곰 반달가슴곰은 후각이 인간보다 수천 배 이상 뛰어날 정도로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이는 생존과 먹이 활동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노출된 음식과 등산 중 비지정 장소에서 삼겹살 구이 금지하고 곰통은 아니지만 최소한 밀폐용기에 음식과 과일을 배낭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등산객은 배낭종, 호루라기 등 예방용품을 준비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